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바로 허쉬. 네, 허쉬라는 상표를 모르더라도 이러한 모양의 초콜릿을 봤을 겁니다. 이쪽 업체에 대해서 같이 배당 투자 관점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고요. 저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쉬 시가총액 대략 53조 880억 원이고요. 이제 매출액 23년 기준으로 11.2빌리언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국 북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낵 부분 2위고요. 미국의 과자 사탕 산업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직원의 이제 임직원 수는 2만 명이 좀 넘고요. 1년에 이제 주주 3년 동안 이제 쉐어홀더 즉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줬던 게 대략 9%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꽤 괜찮다. 근데 미국 기업 자체가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도 잘하고 그리고 주식도 많이 사서 소각도 하고 이런 것들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허쉬 이 밀턴 허쉬가 먼저 세웠는데요. 1857년 9월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14세에 사탕 제조의 열정을 발견하고 그 당시 제가명인 조셉 로이어의 견습생으로 일을 하고 여길 바탕으로 4년 만에 첫 캔디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하면은 포기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82년에 신선한 우유로 캐러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83년에 손수레를 통해서 팔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86년 즉 3년 뒤에 캐러멜 컴퍼니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에 호시 초콜릿 회사를 설립을 하고 캐러멜 회사를 매각하고 공장을 완공하고 공장을 완공할 정도면은 그만큼 매출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허쉬 산업학교도 1909년도에 설립을 하고 밀턴은 전 재산을 허쉬학교 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5년에는 허쉬 재단까지 설립을 하고 45년 즉 88세 나이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857년에서 출생했던 이 밀턴 허쉬가 세운 사업 즉 호시 초콜릿은 1894년 대략 100년 넘는 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굉장히 좋은 게 뭐 10년, 20년 기업이 아니고 100년 넘는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만 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설립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쉬의 가장 큰 설립자는 밀턴 허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적 부분은 보시다시피 2분기가 꽤 안 좋습니다. 즉 23년 2분기와 24년 2분기 딱 3개월치를 비교했을 때 매출도 꽤 줄었고요. 그리고 이 그로스 프로핏이 꽤 줄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즉 운영 수익 역시도 반토막 가까이 줄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역시도 넷 인컴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마진은 40.2%, 13.9%, 8.7%. 하지만 6개월치를 했을 때, 즉 1분기, 2분기를 합쳤을 때 그로스 프로핏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3년이라. 그리고 오퍼레이트 프로핏, 즉 운영 수익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넷 인컴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5.9% 오히려 매출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47.1%의 그로스 마진이 나왔고요. 운영 수익 역시 24.8%, 25.3%, 넷 마진이 18.1%, 18.4%. 그러니까 2분기와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6개월 즉 1분기와 2분기를 합쳐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치를 볼까요? 일단 3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 밀리언 즉 공이 빠져 있습니다. 네, 점점 증가하는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역시도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트 프로핏도 볼까요? 네, 이 역시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대해서 2분기를 곱하기 2를 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냥 예측치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러프하게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또 뭐 넷셀 즉 매출액이 22년과 23년 사이에 있겠지만은 그로스 프로핏이 또 꽤 높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트 프로핏도 꽤 높고요. 23년보다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넷 인컴 역시도 23년부터 높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도 만약 2분기만큼 실적이 나와버린다면은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 그 지역별로 봤을 때 노스 아메리카 즉 북미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컨펙셔너리 같은 경우 초콜릿바, 캐러멜, 젤리, 사탕으로 볼 수 있고요. 솔트 스낵 같은 경우는 솔트,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자칩 프레첼. 근데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국제보다는 거의 북미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다 따져봤을 때 23년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3분기, 4분기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분기만큼 실적 나와버리면 2분기만큼 3분기 실적이 똑같고 4분기 실적이 똑같으면 요거는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즉 부채 부분을 봤을 때 1년 안에 갚아야 될 미지급금 매상 매입금 단기 부채 1년에 상할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리고 넷 인컴 다 합했을 때 그리고 캐시까지 다 합했을 때 갚을 수 있을지 안 갚을 수 있을지 요거를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꽤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봤던 자산, 즉 굿윌과 other intangible이 있는데 굿윌 같은 경우 회사의 브랜드 가치, 고객의 충성도, 특허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고 other intangible는 이제 특허, 상표, 저작권, 프랜차이즈 권리, 소프트웨어, 고객 목록 등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회사의 경쟁적 가치를 제공한 자산들이 가치가 거의 6조에 달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이제 부채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터내셔널 부분이 꽤 작습니다. 작다라는 말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요것도 크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파이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3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도 꾸준하게 늘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인구 같은 경우 북미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81억 중에 5억, 즉 6.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평균 매출액이 이제 3% 정도 늘었고요. 인컴 수익이 7%, 그리고 EPS가 10%, 캐시플로우가 11%, 그리고 TPS 연평균 총 주족 수익률도 14%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부채는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부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와 키캣 그리고 허쉬, 키세스 요 정도인데요. 북미 가면 더 많겠죠. 그래서 5년 동안 6.8%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리테일 세일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밑에 있는 거 비중을 보면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북미 1위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 이것저것 했을 때 고민을 하고 이제 막 귀찮으면요. 어떤 분야든지 1위를 달성하는 업체를 그냥 주식을 사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그리고 마소,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런 허쉬,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음료 부분, 청량 음료 부분은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 둘 중에 고민을 하셔서 코카콜라를 담으시거나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마트 같은 경우 월마트, P&G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예전에 제가 했던 리테일 같은 이제 리얼리티 인컴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 이제 제품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초콜릿 기업 허쉬는 지난 4분기에 이미 주요 제품 가격을 6.5%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기상이변, 병충해. 근데 올해도 12.5%, 즉 6월 14일부터 12.5%로 올린 건데요. 그 이유는 코코아 이제 이 가격이 뻥 뛰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 66%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원료 자체가 기상이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등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뛰고요.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7월 지구 표면 온도 평균은 섭씨 17도였습니다. 20세기 평균 온도는 약 1.21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폭염 같은 이상 기후는 농업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코코아 원두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가나와 코트 디아브루에서는 2023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코코아 꼬투리를 썩게 하는 곰팡이 감염병인 검은 꼬투리병이 번성을 했고요. 이것이 악천후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렸다. 수확량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 코코아 원두가
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뛰는 것이죠. 식물 병틀기에는 이제 해충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따라 발생 지역이 확대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0세부터 30년까지 꾸준하게 온도가 늘었다는 것을 매년 여름마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이 코코아 원두 가격이 점점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예측을 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른 만큼 2010년부터 이제 20년 그리고 25년까지 25년 내년까지 이제 쭉 주가가 올랐다는 거,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대략적으로 72년부터 하였고요. 대략적으로 50년 좀 넘게. 하지만 배당 킹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주가 196.33불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2.1%인데요. 2014년부터 이제 2%, 2.5, 2.3 꾸준하게 2에서 3% 사이의 배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에 투자를 했으면 배당률이 현재 4%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상승은 90.7%, 즉 배당은 꾸준하게 2%, 꾸준하게 4%까지 배당이 2배로 100% 증가를 하였고요. 반면에 주가 역시 100% 오르기 때문에 남는 장사자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배당금도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오릅니다. 뭐 올해는 특별하게 작년보다 좀 배당금이 줄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배당금이 줄어서 배당킹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미의 1위 정도의 이제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쉬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47년, 62년, 83년, 86년, 96년 가장 최근 2004년에 조금 이제 주식 분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환율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환차익 같은 경우 즉 10년 전 2014년에는 1011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1329원 즉 317.3원 즉 23.9%를 뛰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전 2014년에 허쉬를 그냥 사서 담아 두셨으면 주가도 100%로 올랐겠지만 거기에 환율까지 따진다면 굉장하게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만약에 이제 그때 배당을 받아서 허쉬 주식을 사셨으면 또 그만큼 또 배당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배당 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 6, 9, 12월에 굉장히 많이 배당이 포지션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요 배당이 비어 있거든요. 리얼티 인컴을 제외하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매주 올리는 쇼츠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 읽다가 요거 만들고 싶다라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두서없이 계속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츠 해봐야 1분 미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사람은 이런 이슈로 보고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